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차연희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차연희입니다. 네, 오늘은 KB국민은행 일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KB국민은행의 올해 하반기 채용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AI 면접관이라고 하는데요. AI면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좀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체 어떻게 면접을 보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면접 컨설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이제 올해 은행권 중에 처음으로 이제 AI 면접관을 도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AI 면접은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1차 면접을 합격하고 나서 이제 2차 면접에 갔을 때 원래 진행했던 이제 오프라인 면접 외에 추가적으로 이 AI 면접을 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상에 한해서 이제 메일을 발송하고 해당 날짜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오리엔테이션 및 안면을 등록한다. 이후의 진행 과정은 약 6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AI 면접이라니 정말 신박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처음 도입이 되는 만큼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금융인으로서 내가 갖춰야 되는 어떤 키워드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AI 분석이 복잡하게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쓰는 단어가 금융인으로서 쓰고 있는 단어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질문이 대부분은 게임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속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에서요. 지원자의 어떤 특징을 판단하고 장단점을 보는 거지 이걸 점수화되고 뭐 탈락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영주 학생, 취준생 입장에서 이런 AI 면접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체험을 해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색하고 민망하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불편하지 않나. 네. 자, 그렇다면 KB국민은행의 인재상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호하는 인재상은 어떤가요? 예, 일단 인재상은 크게 4가지를 지난 수년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그다음에 자율과 책임, 적극적인 사고, 그다음에 다양한 가치 존중인데 저는 우리 지원자들이 이번에는 그 2018년도 국민은행 신년사 내용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행장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인지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팀원 간에도 화합을 좀 해서 시너지를 좀 극대화해라.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 2가지 내용을 우리 지원자들이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필기 전형 응시자 수를 대폭 늘려서 파격적인 열린 채용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또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KB국민은행 채용까지 네이버에 치시면 연관 검색어에 비리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제 물론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기업이라든지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KB국민은행 채용의 가장 큰 키워드는 공정성입니다. 근데 공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정성적인 판단이 들어갔을 때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객관화된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해야 말 그대로 공정성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서류 전형에서 상당수의 많은 지원자들을 다음 전형으로 필기 전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KB국민은행 자기소개서 거의 100일장 수준으로 어려웠고 좀 학생들이 그거 쓰다가 몇 명 나가 떨어지는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름 좀 친절하게 항목도 나왔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은 말 그대로 성실하게만 작성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적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채용 공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필기 전형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결국 불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필기 전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논술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그런 정성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주관
이 시고에서 서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폐지가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이 신입 직원의 채용의 최종 정결권자를 인사 담당 부행장에서 아예 행장으로 격상을 좀 했다라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번 전형이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되겠다,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6개의 항목입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1번, 귀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약술하십시오. 2번, 귀하의 학창 시절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본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약술하십시오. 3번, 귀하가 생각하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 약술하십시오. 4번,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성공적으로 협업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서술하십시오. 5번, 귀하만의 적극적인 도전의식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6번, 귀하께서 경험한 KB국민은행의 모습을 설명하고 KB국민은행이 귀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서술하십시오. 아니, 자소서 항목이 6개나 되는 데다가 엄청 구체적이라서 저는 보미 씨가 자소서 지금 읽고 계신 줄 알았어요. 아이고야. 네. 그렇다면 강 멘토님께서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번과 6번 항목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좀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게 좋겠고,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라든지 가치관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6번 항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2, 3, 4, 5번은 사실은 어디다 있는 내용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6번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은행 중에서도 왜 꼭 KB국민은행이어야 되는 로열티를 좀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 6번을 좀 특히 쓰실 때 일반적으로 은행을 선택한 이유뿐만 아니라 그 본인이 생각하는 은행업의 가치를 KB가 가장 잘 실천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특히나 KB에 더 잘 발휘된다라든지 이러한 논리를 잡으셔서 지원 동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역량적 측면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이제 행원과 관련된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행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 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역량을 좀 강조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소개서 자체가 성실하게만 기재하고 그다음에 이런 표절이라든지 이제 말 그대로 성의 없게 작성하는 것만 아니면 충분히 회사에서 기회를 좀 준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좀 자소서를 잘 써보려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다든지 면접 때 좀 뭐랄까 우리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하는 게 좋은 자소서 작성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학창 시절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나를 알고 전진. 나를 알고 전진이라면 상당히 좀 간결한 소제목으로 보이는데 차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냥 간결하면서 전진하니까 요즘 금융들이 상당히 경쟁적이고 치열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도전적이고 앞서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뭐 취지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소서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알고 전진. 저는 노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 운동 등을 행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결과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기보단 저만의 방식을 찾아 노력했을 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매번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였고 결국 저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 일일 계획을 세웠고 효율성을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후회 없이 꼭 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습관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항목은 300자 이내라서 그런지 좀 짧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렇게 학창 시절을 묻는 질문은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학창 시절 하면 우리 지원자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장 과정 쓰란 얘기거든요, 사실. 네. 근데 우리 지원자가 지금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읽고 났는데 기억이 안 남아요.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잘 안 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정 사건을 하이라이트해서 쓴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은 키워드들이 좀 남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건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이 보여지질 않아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글자 수가 짧은데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특정 사건 하나 잡아서 얘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차멘토님의 평가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제목에 비해서 내용에서는 별다른 내용을 사실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맨 마지막 단락에 효율성이라는 단어와 우선순위라는 단어, 이 단어들을 좀 더 살려서 내가 학창 시절에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했던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그 효율성을 위해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규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효과적이게 했던 경험, 이렇게 좀 풀어나갔다면 좀 더 내용이 알찼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앞단의 상황 설명이 너무 길다 보니 뒷단의 키워드로 자신의 어떤 특성을 그냥 설명하고 말았다라는 거에서 조금 더 보완한다면 자신의 어떤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사례로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전개해 보시면 좋은 어떤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이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좀 이렇게 판정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KB국민은행에는 일단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성의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키워드가 또 잘못 잡힌 건 아니고 이제 구체화된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면접에서 우리 지원자가 시간 관리를 위해 최근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집요하게 물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준비는 필요하고 향후에 다른 은행을 지원할 때는 그래도 이 내용에서 좀 더 수정은 해야겠죠. 네, 그러면 차멘토님. 네, 이 항목이 좀 앞단에서 그냥 관심 정도의 어떤 부분으로 네. 간단한 내용으로서 저도 합격 부분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학교 생활에서 내가 뭐뭐 했다 이런 네. 것도 좀 관심도를 줬기 때문에 면접에서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어떤 관심성을 줬어서 합격으로 우선 저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전의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간절함,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마음. 강멘토님, 도전의식을 묻는 질문의 소제목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도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간절함이라는 그런 노하우를 기재했는데요. 사실 간절함이라는 뜻과 간절함의 뜻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마음이잖아요. 이 같은 뜻을 이렇게 길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어떠한 성과 달성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까지 조금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일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함,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마음. 대학 편입 공부를 하면서 간절함이 있다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후에 임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수능과 재수의 실패 후 항상 대학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중 아는 선배를 통해 대학 편입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 아쉬움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편입 시험은 미국 대학원 시험 GRE보다 높은 수준의 시험입니다. 고등학교 내내 모의고사 영어 점수가 4, 5등급을 맴돌았던 저에겐 선뜻 용기 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 낭비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곧바로 다니던 학교에 휴학기를 냈고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돈으로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시기상 남들보다 6개월 늦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바심 내지 않고 목표를 세워 계획적으로 달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원 커리큘럼대로 2달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2개월은 엄청난 양의 영어 단어와 문법 이론을 공부하고 다음 2개월은 독해 위주로 공부하며 독해력을 기르자는 목표와 마지막 2개월은 실전을 연습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 2달은 목표를 완벽히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목표인 독해력에서 어려움이 매우 많았습니다. 2달의 목표 기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도 영어 문장의 해석과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해석해내고 싶었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독해의 기본은 문법이었기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다시 기본서를 펼쳤습니다.
노력 끝에 문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문을 읽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 결과 목표한 5개 대학 가운데 지금의 대학에 최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편입 준비 과정을 통해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이루어내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편입 성공 이후 어떤 일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간절함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원자의 도전의식에 대한 항목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영주 학생이 보기엔 어떤가요? 이게 되게 혼자 노력하는 게 되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서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수능이나 편입, 뭐 시험 이런 굉장히 개인적이고 혼자 해야 되는 이런 소재는 안 쓰는 게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좀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질문까지 포함해서 사멘토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네.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자체도 자기의 어떤 공부를 위한 그런 부분들, 노력한 부분들은 뭐 회사 와서도 자기 개발만 너무 그렇게 치우치는 건 아닐까, 뭐 다른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소재로 보일 수 있어서 소재 자체가 우선은 좋지 않지 않나라는 저도 생각이 들고요. 우선 흐름상에서 실패, 아쉬움 이런 단어를 써서 첫 문장에 부정적 단어들을 먼저 좀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친구의 사례가 우선은 호감적이게 보이지 않으면서 성향적으로 보면 즉흥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의존성을 갖고 있거나 하는 내용들이 또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은 합격은 했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이제 직장과 직업인 이런 생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단지 회사를 들어가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취업이 목적이 아닌 내가 진짜 직업인, 뭐 금융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회사 문턱만 가면 나는 성공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회사에 와서도 그냥 취업이 목적이야. 이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이제 좀 어떤 내용들이 염탐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이게 참 사실은 이게 다른 회사 도전 경험이었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뭐 아쉬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KB국민은행이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행장님께서도 신년생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높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 적용해서 봤을 때 우리 지원자가 5개 가운데 하나 합격했다라고 이건 결과론적인 거고 앞부분에서 우리 지원자의 명확한 편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혀줬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우리 지원자가 과거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도전이라는 것은 더 높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목표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열심히 했다는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책임감에 연결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도전으로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소재도 그렇고 그 안에서의 지표 역시도 제가 좀 화난 건 아닙니다. 화난 건 아닌데 약간 좀 거리감이 좀 있고요. 성실하다, 그다음에 성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이 기준에는 부합이 됩니다. 아까와 비슷한.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자 이제 아까 KB국민은행 같은 경우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은주님. 저는 불합격으로서요. 소재를 한 가지만 쓰기보다는 분량상으로 2가지 정도 써도 되는 이제 분량이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로 지루하게 작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항목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영원한 동반자가 되도록. 좀 두루뭉술한 소제목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차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감성적인 단어로서는 뭐 네. 그리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고객 관리 차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일지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영원한 동반자가 되도록. 중학생 시절 첫 은행 업무를 국민은행과 함께 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주거래 은행을 국민은행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경험을 위해 어머니께서는 은행에 가서 돼지저금통 안에 돈을 통장에 입금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막상 현장에 도착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내에 따라 번호표를 뽑은 후 창고로 가서 직원분에게 원하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분은 방긋 웃으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긴장된 상태여서 말을 어수선하게 했지만 오히려 편안하게 해주시고 어린데 혼자서 은행 왔다고 칭찬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이때의 기억은 제가 첫 은행 거래를 국민은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고객의 대상에 있어서 그 가능성은 다양한 계층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잠재 고객으로 생각하며 KB국민은행이 고객 한 분 한 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이 저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소통 능력입니다. 이제는 고객 맞춤형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선 고객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신속히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만의 키워드 대화법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을 해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원두 중 고민하는 고객에게 맛, 향, 도구 3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대화를 유도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고 그에 맞는 상품의 선택폭을 줄여주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개별 고객에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하여 최고의 KB국민은행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신뢰입니다. 은행의 모든 업무의 특성상 신뢰가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돈이란 업무를 위한 수단을 넘어 누군가에겐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학창 시절부터 반장과 팀 과제 리더를 맡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저의 신뢰가 국민은행 전체 신뢰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을 대하겠습니다. 네, 지원자가 자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로 소통 능력과 신뢰를 강조했는데요. 네. 왠지 많은 지원자들이 이 점을 강조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강근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KB국민은행을 선택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 강조한 소통 능력과 신뢰 이 키워드도 네.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는 맞지만 각각의 키워드를 잘 증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지원자가 아마도 나는 어렸을 때 갔는데 나한테 친절하게 해줘서 나도 첫 고객이 됐으니 나는 정말 다양한 고객군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 KB에 지원했다. 이 얘기는 사실 3줄이면 끝날 얘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5줄을 지금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통 능력 얘기를 하면서 커피 이야기를 했잖아요. 커피랑 금융상품은 태생부터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원자가 얘기한 소통 능력을 강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고객의 특징에 맞게끔 원두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해줬다고 했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커피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본인 이야기로 따져보면. 그럼 차라리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금융상품 이해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소통을 잘할 수 있다라고 썼었어야 되는데 과거에 커피를 잘 소개해줬으니까 나는 이번 금융상품도 잘 소개해줄 것이다. 그 논리는 우리 지원자의 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신뢰. 이건 아마 글자 수에 압박을 받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학창 시절 반장과 팀 과제 리더를 맡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 한 줄로 지금 본인이 때운 거예요. 신뢰라는 키워드를. 왜냐하면 글자 수에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 많이 줄이시고 신뢰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시면 이때 어떻게 행동해가지고 신뢰를 얻으셨는지 그 내용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항목,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불합격 주겠습니다. 예.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불합격입니다. 예. 네. 네, 저도 역시 불합격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영주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항목 중에 한 항목을 준비해왔다고요? 네, 질문 사항 중에 이번 항목이었던 학창 시절에 관해서 사전 코멘트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요. 첫째, 학창 시절의 직무 관련해서 본인의 역량을 쌓았던 경험을 중심으로 재작성해라. 둘째, 국민은행에 대한 현 이슈 및 기업 상황을 파악해라. 셋째, 기업의 관점에서 문항 질문을 해석해라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주 학생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상담사로 통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학 시절 다수의 토론 대회에 출전해서도 경청의 자세로 상대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이는 설득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어 멘토로 활동할 때도 청소년들의 진로 상담을 진행하며 고민을 들어주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창구에서 실수요자를 정확히 판단하는 대출 고객 응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청의 자세로 고객 사례별 해석을 정확하게 수행해 차별화된 국민은행을 만들겠습니다. 영주 학생에게 저도 한번 상담 받아봐야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멘토님 사전 코멘트에 맞춰서 영주 학생이 잘 작성해 주었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학창 시절에 대한 일상적으로 있을 그런 상담 일을 한다던가 토론 대회를 한다던가 이런 소재로서는 그냥 평이하지만 또 적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갑자기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 단어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 키워드는 좋습니다. 키워드는 주택시장 이런 관심도는 좋은데 이게 왜 이 사람에게 학창 시절에 왜 이 단어가 관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공 수업 중에 이런 부분들을 배웠다던가 아니면 이런 주택 안정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서 교육을 받게 됐던 포럼을 가게 됐던 이런 부분들이 좀 근거 사례가 좀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지원자가 멘토님들께 궁금한 점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금융권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특히 금융 디지털 기술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현직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영업부로 들어갔다가 2, 3년 근무하고 디지털 기획부나 마케팅 부서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위와 같은 커리어 패스를 밟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금융 영업으로 입사 지원을 하되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요즘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빅데이터 관련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줬습니다. 강 멘토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경험이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일단 영업부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디지털 분야라든지 마케팅 부서를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고민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는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말 그대로 커리어 패스를 디지털 분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더 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친구는 당장 입사를 위해서는 영어과 관련된 노력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좀 고민이 돼서 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2개 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는 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역량을 쌓아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또 입사 후에 회사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영업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 프로그램도 좋고요. 이제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봤을 땐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연결된 분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업점에서 근무했을 때 발휘되는 본인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입사 단계에서 반드시 증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자, 궁금한 점은 충분히 답변이 됐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KB국민은행 일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